60세 정년퇴임이 아니라 49.3세에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는 게 환경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죽음을 기억함으로 통해서 삶에 충실하듯이 직장생활 하면서는 늘 Remember Retire. 아, 너도 퇴직한다.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너가 오너가 아닌 이상에는 너는 퇴직하게 된다. 퇴직 이후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영입니다. 제가 2020년 말에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퇴직 이후에는 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책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해서 경제 관련된 준비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퇴직 생활 한 5년 하다 보니까 이 5년 동안의 퇴직 이후의 삶을 놓고서 앞으로 노년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준비들을 지금 퇴직하고 50대, 60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9.3세가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어느 순간에 훅 오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모든 걸 같이 준비했을 때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가벼운 펀치에도 쓰러질 수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퇴직에 대한 부분이 49.3세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아,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경이 49.3세에 60세 정년퇴임이 아니라 49.3세에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는 게 환경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해하는 것들이 먼저 준비의 첫 번째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Remember Retire. 너는 언젠간 퇴직한다. 이 말을 갖다가 메멘토 모리에서 제가 좀 따왔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함으로 통해서 삶에 충실하듯이 직장 생활 하면서는 늘 Remember Retire. 아, 너도 퇴직한다. 오너의 아들. 자기 스스로가 만든 최사인 창업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에는 너는 언젠간 퇴업한다. 너가 사장이 됐건 뭐 회장이 됐건 부회장이 됐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너가 오너가 아닌 이상에는 너의 회사가 아닌 이상에서는 너는 퇴직하게 된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는 현재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Remember Retire가 전 첫 번째 얘기해 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Remember Retire 하다 보면 아,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 5가지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준비하라는 부분은 월급의 소중함을 미리 직장 다닐 때 좀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월급이 마약하고 똑같아서 다음 달에도 또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또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아, 영원히 계속 나오겠지.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뭐냐면 월급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월급을 가볍게 사용해요. 플렉스 하고 싶으면 플렉스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월급을 가볍게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월급을 가지고서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자산으로 전환해주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못하게 돼요. 이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을 가볍게 여기고 나한테는 퇴직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의 소중함을 직장을 다닐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 깨달은 월급에 대한 가치를 갖다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테크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자산을 전환해가지고 이 자산들이 나의 노후 생활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게 튼튼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월급에서 나와요. 그리고 월급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 큰 돈이라고 해서 목돈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두 번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 월급이에요. 이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의 힘을 갖다가 직장 다닐 때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퇴직을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퇴직 준비 부분의 첫 번째 월급을 정확하게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명함이에요. 이 명함이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들 다 알게 되는데 이 명함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벼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나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고 주겠어요. 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서 내가
보다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이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것들로 해서 대출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 어디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막강한 권한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명함이 가지고 있는 가치, 단순하게 종이 쪼가리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함이 나한테 주어지는 순간에 이 명함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전 직장 생활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퇴직 준비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인식하게 되면 이 준비를 또 하게 돼요. 아, 이 명함을 사라지는 순간에 나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존재 가치, 브랜드 가치를 명함이 있는 동안에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인맥이에요. 직장 생활하면 인맥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곤란할 정도인데, 퇴직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99%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인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인맥들을 갖다가 깊고 그리고 나하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네트워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말처럼 인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는 얇고 넓게 많이 사귀게 되는데, 퇴직에 임박해서는 좁고 깊게 사귀어서 그 사람들이 친구처럼 동료를 넘어서 친구가 되고 동료를 넘어서 가족 같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다가 깊게 맺어놓는 것들이 직장 생활 때 좋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인간관계 맺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내가 어느 사회적 접점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맥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데, 퇴직하게 되면 시간이 나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주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 직장에 다닐 때 나만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 퇴직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증 하나 정도까지, 이렇게 5가지 정도는 직장 생활하면서 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 내가 언젠가는 퇴직한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나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어떤 고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준비가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을 되짚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49.3세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퇴직 이후에 그래도 삶의 준비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필요 없이 저는 1년 사이에도 지금 막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2020년도를 지나면서 지금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화가 됐잖아요. 이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거든요. 고령화가 된 사회에서는 이 삶의 패턴들, 사회적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 변했어요. 근데 지금 고령화가 65세 이상이 5명 중에 1명인데 퇴직 연령은 49.3세 말이에요. 그러면 15년이나의 갭을 지나고 있는 부분들이 벌써 그 안에서 일을 찾아야 되고 정년퇴임까지 하기까지 전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고령화가 주어지는 환경적인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슬그럽게 헤쳐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때보다 급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58년생부터 74년생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쉽게 말하면 콩나물처럼 많아요. 저는 그래서 콩나물 씨라고 했는데, 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이었냐면요, 한 반에 60명이 넘었어요. 심지어 70명이 됐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일부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이 인간들이 다 노인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빡센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과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부분은 가족 구성원들이 바뀌었어요. 1, 2인 가구가 지금 60%예요. 옛날에는 4인이었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로 가구당 보통 한 4인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가구당 2.3인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살아가는 가구들, 가족 제도가 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핵가족과 소가족과의 기본적인 삶의 구성, 사회 구성, 이 부분들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핵가족일 때는 겨우 그래도 그때는
자식들을 갖다가 기르고 부모를 봉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는데 1, 2인 가구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단절된다고 보면 돼요. 부양이니 봉양이니 하는 부분들은 다 단절돼 버린 구조 속에 그쪽에 노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퇴직 이후의 삶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부분은 사회에서의 시스템들이 다 변화가 돼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 변화를 저는 2020년 코로나가 딱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증폭된 것 같아요. 여기에 최대 피해자가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대형마트 유통업체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통업체에 있었는데 그 유통업체는 뭐였냐면 아날로그에서 공간에서 매장을 파는 대형마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퇴직할 때 그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커머스 온라인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들이 급격하게 이행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의 전문가지 이 디지털의 이커머스에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겪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저뿐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20년, 30년 해왔던 모든 일의 전문성이라는 건 지금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시대로 바뀐 시대는 전혀가 쓸모가 없는 짐덩어리일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회 구조들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지금 50대가 겪고 있는 것들이 10년 전과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지개벽한 거죠. 감당할 수 없게 천지개벽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된 거예요. 새로운 걸 매일매일 학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살아갈 수 거란 기대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30년 시대에서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저는 이거 같아요. 미리 아까 말한 경제적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미리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현재 당신의 불행은 당신이 잘못 사용한 과거의 일들의 보복이다. 이 보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아니면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이 다 뭉쳐졌는데 이것들이 다 모여져 와서 현재에 어떤 역할들을 해서 불행으로 빠져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바로 사는 것들. 이것들이 30년 동안 쌓이면 30년 후에 새로운 자기가 그 과거에 쌓았던 그 양질의 일들이 30년 후에 나의 행복을 갖다 보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삶의 법칙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운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급 반전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그 반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자기 기준을 놓고 보면 100을 노력을 넣어놨는데 그중에 한 10을 넣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이루었다. 옆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 다 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자기 스스로를 보면 100 이상을 투여해가지고 10만 얻은 사람, 100 이상을 투자하고 1밖에 못 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칙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현재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미래에 나한테 힘을 발휘해주면 거기에 시간을 쌓아가는 것들을 하시게 됐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하나를 갖다 밟아가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뭘 준비할 거냐 이런 물음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라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50대에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위험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다 이런 위험한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50대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일종의 내 안에 있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도 이제 지출의 하나의 투자 지출이라는 해서 하나의 지출의 영역으로 보는데 50대 때 특히 많이 시기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후에 돈으로서 돈을 갖다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위험한 투자를 하는데 위험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50대 때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60대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음주 흡연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60대 정도면 자기 건강에 대한 것들을 체려야 되고요. 음주 흡연이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나쁜 이유가 뭐냐면 음주 흡연이 시간을 소모시키는 게임이거든요. 주변에 이제 60대 어르신들 이게 이제 퇴직하고 있으면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자주 보는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점심 식사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점심 식사 먹고 나가는데 거기에 소주병들이 아니면 막걸리가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봐요.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명일동이나 이쪽에 보면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늘 옆에 막걸리나 소주가 있는 경우들이 자주 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 그 시간들을 하루에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음주와 흡연에 의해서 소모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건강에 대한 것들이 급하게 나빠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대에는 음주 흡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0대에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의료비예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의료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목돈들이 의료비로 나가는 경우들이 70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뭐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그때그때 조심해야 될 소비 습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경제적 이런 위험 요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50대 퇴직 이후에 투자에 대한 위험성, 아니면 60대 음주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간 관리 위험성, 그러면 70대 의료비에 대한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것들이 위험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그 직장 생활 할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해요. 지피가 뭐냐면 상대방, 환경을 아는 거고 지기면 나를 아는 거고 이렇게 되면 100번을 쌓아도 100번이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시니어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에는 위태롭지 않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해줘야 돼요. 이러려고 그러면 직장생활, 월급쟁이 생활할 때 사실은 경제적 위험 요소, 지금 시니어들 부분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월급쟁이 시절에 가장 먼저 익혀야 될 게 뭐냐면 지출 관리를 그래서 미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때 소비 습관을 갖다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월급쟁이 시절부터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을 바꿔야 되고요. 그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때부터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기본적인 자산을 경제적 저립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부터 이미 만들어 놔야지 그것들이 50대, 60대, 70대에 나쁜 소비 습관으로 빠지지 않는 것들을 차단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대가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렇게 시니어로 살아가면서 리스크를 갖다 안고 있다가 이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 특히 소득이 없는 시니어들한테는 재테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